어쨌든 상장 폐지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먼저 삼키게 될 곳은 남미라고 합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석 달 만에 50%대가 회복됐다는 소식이죠. S&P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주 경제가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중국의 이번 움직임이 글로벌 우주 산업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리뷰입니다. 오늘 한 주의 뜨끈뜨끈한 경제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글로벌 증시가 좀 출렁이고 있죠. 관세 전쟁이나 AI니 심지어 우주 전쟁까지 정말 변화 움직임이 겨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지니어스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어요. 증시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까지 들썩이고 있고, 자, 지니어스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 이 법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신협 같은 다양한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죠. 한마디로 미국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돈을 많이 모이게 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1달러는 원 스테이블코인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전략을 재정비할 때가 왔다. 이 소식은 특히 블록체인 관련주들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위메이드 주가가 오늘 장중 8.5% 상승, 한글과 컴퓨터도 6.2% 상승. 반면에 달러 강세 우려로 원화 약세가 예상되면서 일부 수출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네요.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미국 금융시장이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IT나 반도체 같은 글로벌 경쟁력 가진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보시면서 다음은 하나우 상장 페이지인데요. 주주들이 충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대기업이 타깃이 어디가 될까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삼성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우가 있는데 우선주죠. 그래서 하나우 상장 폐지 소식에 투자자 충격이 확산되고 있어요. 다음에 난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우는 하나그룹 우선주로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참 많은데요. 상장 폐지 사유가 거래소 규정상 낮은 거래량과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납득하기 어렵죠. 먼저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소식이 하나우 주가가 12% 급락한 반면에 하나그룹 다른 계열사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8% 상승하면서 선방한 모습이네요. 어쨌든 상장 폐지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우 같은 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좀 대형주에다 투자한 거잖아요. 대형 기업에다가 이제 자산 재배치 같은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주를 투자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상장 아무 예고 없이 상장 폐지돼버리면 사람들은 우선주를 더 이상 찾게 되지 않게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안전하게 다른 우선주 말고 당분간은 다른 쪽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미중 관세에도 돈이 브라질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먼저 삼키게 될 곳은 남미라고 합니다. 남미 쪽에 자국 통화가 관리가 부실하거나 조금 안정성이 낮은 곳들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흡수되어서 미국 국채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갑자기 남미인 브라질 채권으로 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안전자산 선호와 브라질 등 신흥 채권국이 요즘의 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 자금 흐름의 다변화에 따른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 채권 시장이 주목받고 있어요. 브라질은 최근 금리 인상이 되었고 안정적인 경제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이 여파로 국내에서도 일부 자금이 브라질 관련 ETF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ETF는 EWZ가 5.2% 상승했고 국내 브라질 채권 펀드 관련주도 3%에서 4%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 채권은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더군다나 환율 해지 상품도 많아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죠. 하지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소액 분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다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석 달 만에 50%대가 회복됐다는 소식이죠. 외국인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매도한 다음에 삼성전자에 다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AI 칩 개발 소식과 AI와 HPC 고성능 컴퓨터의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에 다시 몰려오는 분위기예요. 반면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삼성전자가 다시 있지 않을까 싶은 소식이네요. 실적 개선이 되었고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관련주 전체 시장이 영향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국은 이제 삼성이 견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S&P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에 따른 구글과 테슬라 등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어요. S&P 순이익이 5.6%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진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 말 이게 견고한 미국 경제 성장과 특히나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 가운데 향후에 조정 국면 가능성을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코덱스와 미국 S&P 선물이 3.1%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코덱스와 미국 S&P 선물이 3.1% 상승. 자, S&P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과열 우려도 분명히 있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반대로 금리 인상 같은 악재가 터지면 충격도 같이 올 겁니다. 미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 변동성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HPC라는 고성능 컴퓨팅의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아까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죠. HPC가 매출 5년 만에 2배 성장해버렸어요. 이 여파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주문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4.7% 올랐고 마이크론 관련 ETF 6.8% 상승했습니다. 자, HPC 시장이 AI와 클라우딩 컴퓨터,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죠. TSMC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니까 기대해볼만 합니다. 이 분야 또한 계속 올라갈지 지켜보겠습니다. HPC 관련주 관심있게 지켜보시죠. AI와 HPC를 많이 쓰면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제 열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번 달이었죠. 냉동건조 관련해서 기업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또한 기후위기에 따라 냉방과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40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 방제 배관 관련 주들이 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LG전자 에어컨 관련 주가 오늘 7.2% 상승.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런 테마주는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폭염이 계속된다면 관련주들 더 뜨겁지 않을까요? 자, 냉방주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슬리테크 시장도 개막했습니다. 현재 이 슬리테크의 시장 가치가 130조나 달해요. 머스크도 잠이 보약이라고 말을 하고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매트릭스 같은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국내에서는 코웨이 스마트 매트릭스 관련주가 9.1% 상승했고 헬스케어 관련 기업인 인바디도 5.6% 상승했죠. 자,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게 사회적 이슈 되면서 슬리테크가 새로운 투자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AI와 IoT 기술이 결합된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AI 도입으로 일자리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AI가 경력자와 신입자 중 누가 더 위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전문 직업까지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그래서 기존 일자리 감소가 되는 가운데 왜냐면 AI가 다 먹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딜레마죠 지금. 사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단순히 챗봇을 넘어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까지 다 AI가 담당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 소식에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 한컴은 오늘 6.7% 상승, 카카오도 AI 관련 기대감으로 3.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네요. AI 테마 놓치지 말고 체크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중국 첫 세계 우주 조율소 개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해버렸는데 주유도 우주에서 된다고 하네요. 우주선 연료 보급과 정비를 위한 시설인데 이게 상용화 된다고 하면 우주 경제의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우주 관련 항공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3
4% 상승, LIG도 5.1% 상승했습니다. 우주 경제가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중국의 이번 움직임이 글로벌 우주 산업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것 같네요. 한국의 우주 관련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 테마주를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뷰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